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최승호의 북어라는 시를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시는 정말 좀 약간 읽고 나면은, 하고 머리가 좀 띵해지는 그런 면이 있는 시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배우고 나면은 좀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 편이거든요. 좀 약간 충격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쌤하고 시를 해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꼭 읽어보고 영상을 시작하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만약 아직 안 읽어봤다면은 영상 멈추고 꼭 읽어본 다음에 본인 나름대로 화자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고민 좀 해보고 나서 쌤과 함께 해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여러분, 제목이 최승호의 북어인 거죠. 자, 그럼 이 글은 당연히 글의 소재, 제재라고 하죠. 제재가 북어다라는 거 알수겠죠. 여러분, 북어 뭔지 알죠? 그 뭐 명태를 말리면 노가리가 되고 북어가 되고 뭐 명태를 얼리면 동태가 되고 그 들어봤죠? 자, 북어는 말린 명태 생선인 거죠. 자, 그럼 북어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밤의 식료품 가게 해서 지금 보니까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둘 다 지금 공개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보통 밤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시간적 배경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쵸? 좀 어둡다라는 그런 상징적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이 밤은 어떤 부정적인 시간을 드러내는 시어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가게에서 캐캐 묵은 먼지 속에 여러분 어때? 지금 느낌이 별로 좋지 않죠? 우리는 뭔가 먼지 쌓여 있는 것을 좀 좋게 보지는 않는 편이잖아요, 사회에서. 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이라고 해서 지금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만지작만지작거려서 손때가 묻어있고 그냥 터무니없이 즉 다 부정적 시어들이 깔리고 있어요. 아무 할 일 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이 지금 화자의 눈에 보인 거죠. 자, 이 북어들이 바로 중심적인 시적 대상이 된 거죠. 북어들의 일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깨어져 있었다. 자, 여러분 보니까요. 갑자기 북어를 일개 분대라고 해서 군대 용어를 쓰고 있어요. 자, 이 분대라는 거는 군대의 용어이거든요. 그래서 북어들이 하나의 어떤 집단을 이루고 있다. 이런 느낌을 굳이 군대 용어로 표현했다. 아, 이게 바로 시대적인 배경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군대와 관련된 시대적 배경 뭔지 알죠? 그쵸? 민주화 운동 시절에 군부 정권이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쵸?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잘 보니까요.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서 다 똑같은 모습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획일적이다라고 말을 하죠. 획일적인 북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즉, 여러분,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라는 거는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죠. 생명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한 쾌의 혀가 자갈처럼 직유법이죠, 여러분. 자, 직유법은 비유법인데요. 지금 자갈의 원관념은 혀예요. 근데 여러분, 혀는요, 입 안에서 말을 하는 기관인가잖아요. 그쵸? 혀는 발음 기관이에요. 근데 이 혀가 딱딱하다라는 거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에요? 말에 변비증을 앓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좀 더러운 말이지만 변비라는 거 자체가 그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한다 이런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의 변비증이라는 거는 할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 없는 게 아니야. 할 말이 있는데 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자, 지금 그런 상태의 현대인들인 거예요. 무덤 속의 벙어리를 말한 셈이다. 이런 무덤 속의 벙어리라는 거는 어떤 현실의 부조리 속에서 벙어리라는 거는 조용하고 있다는 거죠. 침묵하는 모습인 거죠.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여러분 눈이 말라붙고 짜부라져 있으면 제대로 보지 못하죠. 그쵸? 즉 이런 눈은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자, 무엇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내가 봐야 될 것, 즉 진실. 진실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북어들의 빳빳한 지느러미. 여러분, 지느러미가 빳빳하다라는 거는 얘가 이제 헤엄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이건 어떤 생명력이 없는 상태라는 거겠죠. 막대기 같은 생각. 여러분, 막대기 같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딱딱하게 딱 굳어진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 획일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이런 거는 뭔가 획일화된 모습, 획일적인 모습인 거죠. 그러한 획일적인 모습을 지금 여러분 직유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그쵸 여러분? 이것도 다 획일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쌤이 지금 획일적인 모습엔 다 파란색 형광펜 친 거 보이죠?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 이 사람들은요 갈 곳이 없어요. 즉 갈 곳이 없다, 목표, 의식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나는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즉 이 화자는 사람들, 근데 그 중에서도 현대인이라 할 수 있겠죠? 현대인에 대한 연민을 느꼈다는 거야. 아, 이 사람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느꼈대요. 그 순간 느닷없이,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갑자기 느닷없이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라고 말을 했다는 거야. 북어들이 화자를 보고 너도 북어잖아, 너도 북어잖아, 너도 북어잖아 라고 3번 말했다는 거야. 근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북어는 뭐야? 그치, 뭔가 말라서 획일화되어 있는 진실을 보지도 못하고, 그쵸? 아까 눈이 막 짜부러져 있다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북어라고 칭했잖아, 그쵸? 근데 그 북어가 화자 보고 너도 마찬가지잖아, 너도 마찬가지잖아, 너도 마찬가지잖아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즉 여러분 봐봐, 마지막에 이 사람은 진짜 북어가 나한테 말을 했겠어? 아니죠. 즉 마지막에 뭘 느낀 거야? 나 역시 마찬가지구나. 자아성찰을 한 거죠. 나 역시 다를 바가 없구나. 자기에 대해서 객관화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올라가서 다시 하나 조금씩 정리하고 내려와 볼게요. 자, 초반부터 여러분 부정적인 시어들이 많이 깔리고 있죠. 그래서 보니까 어떤 부정적인 의미, 이미지를 가진 시어로 지금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보이죠? 자, 근데 이러한 북어들이 하필 어떤 모습? 획일화된 모습. 쌤이 아까 말했죠? 이러한 획일화된 모습은 왜 나타내는 거다?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배경 때문이다 라고 했었죠. 시대상, 그쵸? 이건 굳이 안 쓸게요. 자, 그래서 쌤이 이러한 획일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은 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요. 그쵸? 자,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라고 여러분 이런 거 다 부정적이잖아요. 그쵸? 죽음이 꿰뚫었다,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혀가 자갈처럼 딱딱해. 그러니까 말을 못해. 말을 변비증,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해.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죽음 속에 침묵한 사람들 같대. 그래서 눈들도 다 짜부라져서 볼 수도 없고, 뭔가 지느러미가 다 빳빳해져서 제대로 헤엄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딱딱한 생각들만 하고 빛나지 않는 딱딱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필기가 잘해졌으니까 다시 할게요. 그쵸? 근데 얘가 이런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가는 모습을 나름 상상해 본 거야. 그쵸? 상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야. 그치?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불쌍해 라고 느꼈는데 그 순간 북어들이 너도 똑같잖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는요, 그럼 정리하자면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여기 처음부터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는 화자가 북어를 비판하고 있었던 거죠. 화자가 북어로 상징되는 현대인들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마지막 세 줄에서 변화가 생겼죠. 즉 북어가 너도 똑같잖아 라고 해서 북어가 화자를 비판하는 태도로 지금 바뀐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북어가 너도 마찬가지 아니야? 라고 비판하는 태도로 바뀌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화자는요 원래 비판의 주체였는데요. 여기서는 비판의 대상이 됐죠. 그래서 비판의 주체가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됐다. 이런 말들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비판의 주체였던 화자가 비판의 대상으로 변화됐다.
라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가 일어나? 시상이 전환됐다라는 거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잘 체크를 하면 좋겠네요. 자, 이 시는 그래서 여러분, 쌤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겠죠? 친구들 입장에서도 뭔가 나름 조금 충격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는 또 한 번 배우면 기억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시 한번 정리해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그럼 이 시는 여러분 주제는 뭐겠어요? 그쵸? 어떤 현대인에 대한 비판이죠. 근데 현대인 어떤 현대인, 그쵸? 말해야 되는 걸 말하지 못하고 진실을 침묵하는 현대인이라는 거죠. 자, 특징은 뭐야? 쌤이 금방 강조했던 비판의 주체였던 화자가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아이러니. 역설적이잖아. 내가 막 비판하고 있다가 내가 되는 거야. 그쵸? 자, 두 번째는요. 굉장히 생생한 묘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도 특징이라 볼 수 있겠죠. 북어가 누워있는 식료품 가게가 막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거야. 그쵸? 그래서 주로 시각적 이미지가 많이 쓰였죠. 다른 감각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가 끝났어도, 영상이 끝났어도 꼭 다시 한번 읽어보고 어려운 건 없는지, 질문할 건 없는지, 좀 더 정리할 건 없는지 체크를 꼭 해야 합니다.